퇴근길에 문득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작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날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남은 건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이상한 허무함 뿐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조차 예의와 체면이 앞서서 정작 마음을 담을 틈이 없었던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의 장례식은 언제부턴가 이별의 시간이 아니라 행사의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조문객의 숫자, 화환의 크기, 상주의 인맥이 장례의 품격을 대신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의 이야기는 뒤로 밀려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고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체면을 위한 자리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별은 피해야 할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할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우리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이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장례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작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례식장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그곳에서는 슬픔보다 분주함이 먼저 느껴졌거든요. 조문객이 오면 상주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람들은 몇 마디 나눈 뒤 바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식탁 위 음식은 식고 향 냄새만 공중에 퍼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상복이 맞지 않는다며 옷깃을 만지작거렸죠. 그 와중에도 고인의 사진 앞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풍경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인데 왜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많을까 싶었죠. 고인의 이름보다 누가 왔대? 화환은 몇 단이래?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려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별조차 경쟁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조문객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적으면 쓸쓸한 인생이라 부르잖아요. 그 기준이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심지어 상주마저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진심보다는 절차를 먼저 챙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눈물도 작별 인사도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례식은 잘 치러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치른다는 게 고인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까?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이 떠나면 남는 건 향, 냄새와 공허함뿐이에요. 그날의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허전하죠. 나는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한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남의 시선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자고요. 장례의 형식보다 마음의 온기가 먼저인 작별, 그게 진짜 잘 치르는 장례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몇 해 전 해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참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평생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이 고인의 집에 모여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았고 누군가는 그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누군가는 그 사람답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그들에게 장례식은 끝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시간, 삶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검은 정장 대신 평소 입던 옷, 향 냄새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꽃향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대신 그의 삶을 함께 떠올리며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한 노부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지만 기억은 남아요.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게 장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우리에게 장례는 늘 눈물의 의식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감사의 의식이었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우리의 장례 문화도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죠. 예의, 절제, 조용한 경건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 빠진 형식은 결국 마음을 쉽게 만들어요. 절차는 남고 감정은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장례는 죽음의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표현이라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한다고 해요. 사진을 고르고 음악을 정하고 마지막에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떠올리며
나의 마지막을 직접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건 슬픈 준비가 아니라 사랑의 준비였어요. 남겨질 사람들에게 미리 마음의 이별을 선물하는 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장례란 죽음의 의식이 아니라 관계의 마지막 대화 같아요. 잘 가요. 고마웠어요. 그 짧은 말들 속에 평생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장례가 끝나면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고인을 위해 케이크를 자른다고 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한마디에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많이 울지 않아도 돼요. 대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한마디만 남으면 돼요. 누가 많이 왔는가 보다 누가 진심으로 기억하는가. 그 차이가 우리의 장례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남에게 보이는 장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떠나보내는 장례, 그 한 걸음을 우리 세대가 먼저 시작해야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우리 주변에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장례식이라 하면 며칠 밤낮을 지새우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가족끼리 조용히 모여 하루 만에 치르는 가족장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너무 간소한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복잡한 절차 대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심을 전하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화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시던 어르신의 장례를 다녀왔어요. 그분의 가족은 멀리 있었지만 친구 5분이 모여 소박하게 상을 차렸어요. 고인의 사진 옆에는 평소 즐겨 마시던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분이 좋아하던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죠.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장례는 크기보다 마음의 온도로 기억되는구나 하고요. 요즘은 일일장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3일 동안 손님을 맞이하느라 지쳐버리는 대신 단 하루 동안 고인과 가족이 집중해서 작별하는 방식이에요. 짧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이야기할 수 있죠. 한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내드리며 손님 걱정 대신 하루 종일 엄마 얼굴만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전 장례라는 새로운 흐름도 생기고 있어요.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사진을 고르고 음악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담은 짧은 편지를 가족에게 전해요. 그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미리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보다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더 크게 치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중심에 두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장래의 형식은 작아졌지만 그 안에 진심은 더 깊어졌어요. 결국 남는 건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래의 품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문객이 몇 명 왔는지, 화환이 몇 단 섰는지로 장래의 격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요. 그 품격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의 마음의 깊이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조문객이 많다고 해서 진심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는 것,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례식에서 누군가 조용히 고인의 사진 앞에 서서 그동안 고마웠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절보다 훨씬 진심으로 들리거든요. 이별은 결국 기억의 형태로 남아요. 눈물은 마르면 사라지지만 따뜻한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죠. 그 기억이 고운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이자 품격 있는 작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치른 장래의 기준을 다르게 봐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억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느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떠올릴 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한 문장만 남는다면 그게 제겐 가장 아름다운 장례일 거예요. 결국 장례는 떠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이 서로의 마음에 남고 그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꿔주죠. 그게 진짜 이별의 의미이자 삶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 같아요.
이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내가 떠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삶의 끝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그때서야 나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화려한 장식도 긴 조문 행렬도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참 고마웠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인사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며 웃는 장래면 좋겠어.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삶의 끝을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엔 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별을 이야기한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을까?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그 이후로는 하루를 대충 보내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 떠날 때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죽음을 피하려는 용기가 아니라 그 끝을 스스로 정리할 용기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이요.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하곤 해요. 장래를 준비한다는 건 내 인생을 예쁘게 마무리하는 일이다. 마지막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지금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되죠. 이별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가족과 이야기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 질문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건 죽음을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마음을 울린 장면을 봤어요. 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별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사실은 감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시간이니까요. 사람은 떠나지만 마음은 남아요.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목소리, 웃음, 습관 같은 게 문득문득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별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관계 같아요. 그걸 느끼는 순간 이별이란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장례식이 슬프기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감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동안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결국 감정의 정리예요.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풀지 못한 오해, 미뤄둔 고백들, 그걸 다 품은 채 떠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야 진심을 꺼내놓는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짧은 세 마디 안에 평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저는 이제 장래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만약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어요. 그 한마디면 제 인생이 충분히 빛났다고 느낄 것 같아요. 결국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사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요. 이제는 이별이 두렵지 않아요. 돌아보면 제 삶은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 속에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별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주 그 말을 미루죠. 다음에 해야지. 언제 한번 제대로 인사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요.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순간 가슴에 오래 남는 건 슬픔이 아니라 미안함이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장례는 죽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완성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매일을 조금 더 다정하게 살면 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단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고마웠어요. 그 말이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이별은 결국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크고 복잡한 형식보다 작고 진심 어린 이별로, 체면보다 마음, 절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요. 이 변화는 제도나 관습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고마워요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건넨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래의 품격은 숫자가 아니라 추모의 깊이에서 완성된다. 그 깊이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의 인사와 마음에서 자라나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그 마음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참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따뜻하게 밝혀줄지도 몰라요. 이별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의 사랑을 더 단단히 지키는 일이에요. 장래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추모의 깊이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전해보세요.